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영상에서는 대한민국 대통령 윤석열의 모친 최성자 여사의 건강 이상 소식과 그 뒤에 숨겨진 가족사의 이야기, 그리고 현 시국과 맞물려 벌어진 충격적인 전개를 다뤄보겠습니다. 두 문장으로 요약하자면 지금 윤 대통령의 어머니가 위독하다는 소식과 함께 그의 집안이 겪고 있는 파란만장한 현실을 집중적으로 파헤치려 합니다. 먼저 1934년생으로 올해 90을 넘긴 최성자 여사는 강원도 강릉 출신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는 학문적으로도 우수해 이화여대 교수로 재직하다가 결혼과 출산 이후 교단을 떠났습니다. 1960년에 윤석열 대통령을 낳으면서 자녀 교육과 가정에 헌신하는 길을 택했지요. 그 헌신은 단순한 가정사의 차원을 넘어 오늘날 대한민국 대통령을 길러낸 어머니의 역할로 평가됩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 그의 건강이 급격히 악화되며 집안 전체가 깊은 충격에 빠졌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현재 최성자 여사는 서울 서대문구의 한 주택에서 윤 대통령의 여동생 윤신원 씨와 함께 지내고 있습니다. 원래 설 명절이나 새해가 되면 윤 대통령은 항상 어머니를 찾아뵙는 것으로 유명했습니다. 주변에서도 그가 효심이 지극한 아들로 널리 알려져 있었죠. 하지만 올해 들어 상황은 달라졌습니다. 윤 대통령의 정치적 경랑, 그리고 끊이지 않는 논란 속에서 어머니가 큰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가족들은 혹시나 더 큰 자극이 될까 두려워 집안에서 아예 TV조차 켜지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특히 최근 윤 대통령을 둘러싼 체포와 구속심사 관련 보도는 고령의 어머니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했습니다. 자식이 공경에 처한 모습을 지켜보는 일은 어느 부모에게나 가혹한 현실입니다. 하물며 국정의 최정점에 선 아들이 내란 혐의라는 굵직한 사건과 맞물려 있다면 어머니의 충격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결국 그의 건강은 더 나빠졌고 의료진의 입원이 필요하다는 의견까지 나왔지만 세간의 시선을 의식해 입원조차 하지 못한 채 자택에서 요양하는 실정입니다. 여러분, 이쯤에서 제가 잠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제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구독 버튼을 눌러주신다면 제가 앞으로 더 깊이 있고 생생한 이야기를 준비하는 데 큰 힘이 될 것입니다. 꼭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면 윤석열 대통령의 성장 배경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서울 보문동에서 태어난 그는 어린 시절 대광초등학교를 다녔고 이후 서울대학교 법대로 진학했습니다. 학문적 기반에는 아버지 윤기중 교수의 영향이 컸습니다. 윤기중 교수는 연세대학교에서 경제학과 통계학을 가르치며 자유시장 경제의 중요성을 강조한 학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모친 최성자 여사와 함께 두 부부는 아들의 성장에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덕분에 윤석열은 학업과 인생관 모두에서 독립적이고 강직한 성품을 키워나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윤기중 교수는 2022년 7월 윤 대통령의 용산 대통령실 방문 이후 불과 1년여 만에 92세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장례 당시에도 모친의 건강 상태는 이미 좋지 않아 많은 이들이 안타까워했습니다. 이처럼 부모님 모두 고령의 나이에 자녀를 지켜봐야 했고 정치적 격동이 겹쳐 집안 전체가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의 개인적 성품에 대해선 다양한 평가가 있지만 주변에서는 그가 친구나 동료들에게 베푸는 정이 많았다고 증언합니다. 법무법인 태평양에서 잠시 근무하던 시절에도 자신을 위해 돈을 쓰기보다 어려운 이웃과 친구들을 돕는 데 주저하지 않았다는 일화가 남아 있습니다. 이러한 성품은 그가 정치권에 입문하기 전부터 형성된 것으로 결국 지금의 인간 윤석열을 보여주는 단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지금 윤 대통령은 대한민국 역사상 초유의 상황과 맞닥뜨려 있습니다. 내란 혐의라는 무거운 굴레, 그리고 법원의 영장심사 앞에 놓인 신세는 그를 지지하던 국민들에게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무엇보다 고령의 모친에게는 그 어떤 정치적 평가보다 더 뼈아픈 고통이 되고 있습니다. 어머니가 아들을 바라보는 마음은 단순히 정치적 수사로는 설명할 수 없는 인간적 진실이기 때문입니다. 이렇듯 윤 대통령의 집안은 지금 거대한 풍랑 속에 있습니다. 그의 모친 최성자 여사의 위독 소식은 단순한 가정사의 문제가 아닙니다. 정치와 가족, 그리고 국가의 운명이 교차하는 지점에서 우리는 한 인간의 삶이 얼마나 무겁게 흔들릴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모친 최성자 여사의 건강 악화 소식은 단순히 한 가정의 비극으로만 볼 수 없습니다. 그것은 대한민국 현대 정치사의 경랑과 맞물려 더 큰 의미를 던지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가족은 언제나 국민의 시선 속에 놓이게 마련이지만 이번 경우는 더욱 특별합니다. 정치적 위기와 가족적 위기가 동시에 겹치며 그 파급력은 국민 정서에 깊은 울림을 주고 있습니다. 최성자 여사는 아들 윤석열 대통령이 태어난 직후부터 학자의 길을 내려놓고 자녀 교육과 가정을 지키는 길을 걸었습니다. 그는 남편 윤기중 교수와 함께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라는 가치관을 가정 내에서 심어주었습니다. 이는 훗날 윤 대통령이 정치 무대에 오르며 강조했던 국가 비전과도 맞닿아 있습니다. 한 개인의 인생관이 가정교육에서 시작된다는 사실을 잘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그런데 최근 윤 대통령을 둘러싼 정치적 사건들, 특히 내란 혐의라는 무거운 죄목과 구속심사은 고령의 어머니에게 심각한 타격이 되었습니다. 주변 지인들에 따르면 그는 아들의 상황을 듣고 눈물을 거두지 못했다고 합니다. 가족들은 혹시라도 충격이 더해질까 두려워 집안에서 뉴스조차 틀지 않고 있습니다. 이처럼 국가적 사건이 가정의 일상까지 무너뜨린 사례는 한국 현대 정치사에서도 드문 일입니다. 윤 대통령의 효심은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설날이나 새해가 되면 늘 어머니를 찾아뵙고 손을 잡으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정치적 일정이 아무리 바빠도 가족과의 시간을 소중히 여겼다는 증언이 많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대통령이라는 자리가 오히려 가족을 지켜주지 못하는 아이러니한 현실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권력의 정점에 선 아들이지만 모친을 병원에 모시지조차 못하는 상황은 우리 모두에게 깊은 질문을 던집니다. 과연 권력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그 권력이 사랑하는 가족 앞에서는 얼마나 무력할 수 있는가 하는 물음입니다. 이와 같은 현실은 윤 대통령의 인간적인 면모를 더욱 극적으로 부각시킵니다. 그는 검사와 정치인의 길을 걸으며 늘 냉철하고 강직한 이미지로 국민 앞에 섰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는 아들의 효심을 다하고자 했던 한 인간이었습니다. 모친의 위독 소식은 그 이중적 위치 국가 지도자와 가족의 일원과 얼마나 충돌할 수 있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또한 이번 사태는 국민들에게도 강한 충격을 안겼습니다. 많은 이들은 윤 대통령 개인의 정치적 행보와 별개로 그의 모친의 건강 문제를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정치적 입장이 다른 사람들조차도 부모와 자식 사이의 정을 부정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여러 집회 현장에서는 윤 대통령의 모친이 하루빨리 회복하기를 바란다는 목소리도 들려오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부친 윤기중 교수는 생전에 학문과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며 자유민주주의를 후학들에게 가르쳤습니다. 그는 아들에게도 늘 정직과 원칙을 지켜야 한다고 가르쳤습니다. 그런 아버지가 세상을 떠난 지 불과 1년 남짓 지난 시점에 어머니마저 위중한 상황을 맞이하자 윤 대통령의 정신적 부담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무거울 것입니다. 이는 개인적 차원의 고통일 뿐 아니라 국가 지도자의 안정성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여기에 더해 정치권에서는 윤 대통령을 둘러싼 갈등이 더욱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여권과 야권이 서로를 향해 비난을 퍼붓는 가운데 그의 가족 문제는 또 하나의 논란거리로 소비되고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대통령의 어머니를 돌보지 못하는 현실을 비난하며 권력의 무정함을 지적하기도 하고 또 다른 이들은 정치적 상황 때문에 사적인 가족사조차 편히 지킬 수 없는 대통령의 처지를 동정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극단적 반응은 한국 정치의 특수한 풍경을 보여줍니다. 정치가 삶의 모든 영역에 침투해 결국 가정사조차 정치적 의미로 재해석되는 현실. 이것이 바로 윤석열 대통령 집안이 처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고통 속에서도 아들을 향한 사랑을 거두지 않는 한 어머니가 있습니다. 그의 삶은 지금 대한민국 사회가 안고 있는 모순을 고스란히 반영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모친 최성자 여사의 병세 악화는 단순한 건강 문제를 넘어 사회적으로 큰 반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한국 현대사에서 대통령의 가족은 언제나 국민적 관심의 중심에 있었지만 이번 경우처럼 정치적 위기와 맞물려 가정사가 공개된 사례는 드물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많은 이들이 이번 사안을 주목하며 한 인간이자 한 아들의 입장에서 윤 대통령이 겪는 고통을 이해하려 하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은 검사 시절부터 철저한 원칙주의자, 강직한 성격으로 평가받아 왔습니다. 그가 검찰총장을 지내던 시절에도 권력의 눈치를 보지 않고 수사에 임하는 모습은 국민들 사이에서 단골검사라는 이미지를 굳히게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를 둘러싼 정치적 상황은 아이러니하게도 그가 걸어온 원칙주의의 연장선에 있습니다. 권력의 정점에 오른 순간
오히려 그 원칙 때문에 더 큰 정치적 반발을 불러온 것입니다. 그 충격이 고스란히 모친에게 전해진 점이 더욱 안타까운 대목입니다. 사실 대한민국 역사 속에서도 대통령 가족은 국민적 시선과 정치적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도 전두환 대통령 시절에도 가족 문제는 정치적 소재로 비화되곤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처럼 대통령의 모친이 직접적으로 건강 이상을 겪으며 사회적 파장이 커진 경우는 거의 없었습니다. 이 점에서 윤 대통령의 집안은 특별한 상징성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특히 윤 대통령의 여동생 윤신원 씨가 모친을 곁에서 돌보고 있다는 사실은 국민에게 또 다른 충격을 안겼습니다. 대통령이라는 자리에 오른 아들이 있지만 정작 어머니를 직접 병원에 모시지 못하는 현실은 권력의 무력함을 드러내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이는 단순히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권력과 인간 사이의 괴리를 보여주는 상징적 사건으로 읽힙니다. 많은 국민들은 지금 상황을 보며 인간적인 연민을 느끼고 있습니다. 정치적 지지 여부를 떠나 부모가 아들의 고난을 바라보며 쓰러지는 현실은 누구에게나 가슴 아픈 일입니다. 특히 한국 사회에서 효효는 오랜 전통적 가치로 자리 잡아왔습니다. 윤 대통령이 지금껏 보여주었던 효심이 현실의 벽 앞에서 무너지는 장면은 국민들의 정서를 더욱 자극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모친 최성자 여사는 단순한 대통령의 어머니가 아니라 한 시대를 살아온 지성인이었습니다. 그는 이화여대 교수로 후학을 가르쳤고 학문적 경력을 스스로 내려놓으며 가정에 헌신했습니다. 이 배경은 윤 대통령의 성장 과정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아버지 윤기중 교수가 자유주의 경제학자로서 학문적 가르침을 주었다면 어머니 최성자 여사는 헌신과 희생을 통해 인생의 뿌리를 심어주었습니다. 그렇기에 지금 그의 위독 소식은 단순한 가족사의 차원을 넘어 한 세대의 지성인의 퇴장을 이런 맥락에서 윤 대통령의 집안사가 국민적 화제가 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입니다. 국민들은 대통령을 단순한 권력자가 아닌 한 인간으로 바라보게 되고 그의 가족사를 통해 지도자의 인간적 면모를 다시금 확인하게 됩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 과정은 잔혹할 정도로 냉혹합니다. 언론은 매일같이 그의 가족 문제를 다루고 정치권은 이를 빌미로 비난과 동정을 동시에 쏟아냅니다. 결국 대통령의 가정은 사적인 공간을 잃고 공적 시선에 의해 무한히 소비되는 운명을 맞이하게 됩니다. 윤 대통령이 지금 직면한 상황은 그 자신에게도 큰 딜레마입니다. 국정 운영이라는 막중한 책무 앞에서 가족의 고통을 돌보지 못하는 현실, 그러나 동시에 대통령으로서 감정을 드러낼 수도 없는 처지. 이 두 가지 사이에서 그는 누구보다도 큰 내적 갈등을 겪고 있을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이번 사태는 단순한 가족사가 아니라 국가 지도자가 겪는 인간적 고뇌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으로 기록될 것입니다. 결국 지금 대한민국 국민들이 보고 있는 것은 한 정치인의 몰락이나 위기만이 아닙니다. 그것은 한 아들의 효심이 현실의 벽 앞에서 좌절되는 장면, 그리고 그 장면을 통해 드러나는 권력과 인간 사이의 간극입니다. 그렇기에 이번 사건은 앞으로도 오랫동안 국민들의 기억 속에 남을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집안을 둘러싼 이번 상황은 단순한 가족사가 아닌 정치적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최성자 여사의 위독은 국민들에게 또 다른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과연 대통령이라는 자리는 한 인간으로서의 삶과 가족을 어디까지 지켜줄 수 있는가? 혹은 오히려 그 자리를 통해 가족이 더 큰 상처를 받게 되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윤 대통령은 검사 시절부터 권력과 맞서는 인물로 평가받았습니다. 권력형 비리 수사를 주저하지 않았고 정치적 중립성을 강조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런 그가 대통령이 되면서 국민들은 원칙주의자의 국정 운영을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는 오히려 내란 혐의라는 무거운 굴레에 묶여 자신의 원칙이 가장 큰 공격의 이유로 돌아오는 아이러니를 맞이했습니다. 이는 개인의 문제가 아닌 대한민국 정치구조의 모순을 드러내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이 과정에서 어머니 최성자 여사는 직접적인 피해자가 되었습니다. 아들의 정치적 위기 앞에서 큰 정신적 충격을 받고 쓰러졌고 지금은 병원 입원조차 하지 못한 채 자택에서 버티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이 모습을 보며 깊은 연민을 느끼고 있습니다. 누군가의 어머니로서, 한 시대를 살아온 여성으로서, 그리고 무엇보다 대통령의 어머니로서 그가 감당해야 하는 짐은 너무도 무겁습니다. 윤 대통령의 여동생 윤신원 씨가 모친을 돌보고 있다는 사실은 상징적입니다. 대통령이라는 자리에 올랐지만
정작 자신의 어머니를 직접 곁에서 돌보지 못하는 아들의 모습은 권력의 무력함을 보여줍니다. 이는 국민들에게 또 다른 질문을 던집니다. 권력의 절정에 오른 대통령조차 가족의 아픔 앞에서는 속수무책일 수밖에 없는 것인가 하는 점입니다. 이 질문은 우리 모두에게 깊은 울림을 줍니다. 정치권의 반응은 냉혹합니다. 여권과 야권은 이번 사태를 각자의 논리로 해석하며 공세와 방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야권은 대통령이 가족조차 지키지 못하는 현실을 비난하며 지도자의 자격을 문제 삼고, 여권은 정치적 공세로 인해 사적인 영역마저 공격받는 현실을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민들은 피로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정치가 지나치게 사적인 영역을 침범하고 인간적 고통마저 정치적 무기로 소비되는 현실은 많은 이들에게 씁쓸함을 안깁니다. 윤 대통령의 삶을 되짚어보면 이번 상황이 더욱 안타깝게 다가옵니다. 그는 학창시절부터 남다른 성품을 지녔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1971년에 부모에게 보낸 편지에서조차 효심과 가정에 대한 그리움이 묻어났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충효를 가슴에 새겼던 아들이 지금은 내란 혐의자라는 굴레에 묶여있는 현실, 그리고 그로 인해 어머니가 쓰러진 현실은 한국 현대 정치가 지닌 잔혹한 단면을 보여줍니다. 더 나아가 이번 사건은 한국 사회에서 어머니라는 존재의 상징성을 다시금 부각시켰습니다. 역사 속 위대한 인물들의 뒤에는 언제나 헌신적인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신사임당, 만명부인, 정몽주의 어머니 등은 아들의 삶에 큰 영향을 주었습니다. 최성자 여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윤 대통령이 정치적 풍랑 속에 서 있을 수 있었던 것은 그를 뒷받침한 어머니의 존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지금 그 어머니가 병상에 쓰러져 있다는 사실은 국민들에게 더 큰 충격으로 다가옵니다. 윤 대통령 개인의 재산 규모와 관련된 보도도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그는 대통령이 되기 전까지도 많은 재산을 모으지 않았고, 검찰과 변호사 생활을 하면서도 자신의 돈을 어려운 사람들에게 베푸는 성품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런 삶의 궤적을 돌아볼 때 지금 그가 권력과 돈으로 어머니를 편히 모시지 못하는 현실은 더욱 역설적으로 다가옵니다. 국민들은 이 점에서 권력의 허망함을 다시 느끼게 됩니다. 결국 이번 사태는 한 가정의 비극이면서 동시에 대한민국 사회 전체의 자화상입니다. 권력과 인간, 정치와 가족, 공적 삶과 사적 고통이 교차하는 지점에서 우리는 지도자의 무력한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이 모습은 국민들에게 씁쓸한 교훈을 남깁니다. 권력은 영원하지 않으며 결국 인간을 지켜주는 것은 가족과 인간적 관계라는 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모친 최성자 여사의 위독 소식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단순히 대통령의 집안사가 아니라 대한민국 사회의 현실을 비추는 거울처럼 받아들여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국민들은 지금 이 상황을 보며 정치와 인간, 권력과 가족의 복잡한 관계를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특히 윤 대통령의 부친 윤기중 교수의 삶과 대비되며 최성자 여사의 상황은 더욱 주목받고 있습니다. 윤기중 교수는 학문적 원칙을 지키며 경제학자로서 자유시장과 민주주의를 강조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아들에게도 늘 정직과 원칙을 가르쳤습니다. 하지만 이제 세상을 떠난 지 1년여 만에 남은 가족마저 고통을 겪는 모습은 국민들로 하여금 한 집안의 운명과 국가의 운명이 이렇게 겹칠 수 있는가 라는 물음을 던지게 합니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사태를 두고 엇갈린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일부는 대통령이 가족 문제까지 책임을 다하지 못한다며 비판하고, 또 일부는 정치적 상황 때문에 오히려 가족이 희생당하고 있다며 동정을 표합니다. 그러나 국민들의 시선은 정치적 논리보다 인간적 감정에 더 가까이 가 있습니다. 한 어머니가 아들의 고난을 바라보다 병세가 악화된 현실은 누구에게나 가슴 아픈 장면이기 때문입니다. 윤 대통령의 효심은 이미 널리 알려진 사실입니다. 학창시절 부모에게 보낸 편지 속에도, 성인이 된 이후에도 늘 부모를 걱정하고 챙겼던 모습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는 대통령이라는 자리 때문에 오히려 어머니 곁을 지킬 수 없는 처지에 놓였습니다. 국정 운영이라는 거대한 임무와 사적인 효심 사이의 갈등은 그를 누구보다 고통스럽게 하고 있을 것입니다. 이 장면은 권력과 가족, 공적 책임과 사적 의무가 충돌하는 대표적인 사례로 기록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이번 사건은 한국 사회가 지도자를 바라보는 시선의 이중성을 드러냈습니다.
한편으로는 대통령의 인간적인 고뇌를 동정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지도자의 자격을 정치적 논쟁의 도구로 삼는 현실입니다. 이로 인해 대통령의 집안은 개인적인 고통조차 마음껏 드러내지 못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국민적 관심은 위로가 되기보다는 오히려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의 아내 김건희 여사 역시 이번 상황에서 국민적 시선을 받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배우자로서 또 며느리로서 어머니를 어떻게 보살필 수 있을지에 대한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통령의 가족이라는 위치는 사적인 돌봄조차도 정치적 의미로 해석되며 때로는 비난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이는 대통령 가족이 겪어야 하는 숙명적인 부담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정치와 가족의 경계가 무너진 상황 속에서 윤 대통령의 집안은 지금 거대한 풍랑을 온몸으로 견디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이 모습을 지켜보며 지도자도 결국 한 인간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다시금 깨닫습니다. 권력의 정점에 선 인물조차 부모의 아픔 앞에서는 속수무책일 수밖에 없는 현실. 그것이 바로 인간의 본질적인 한계입니다. 이번 사건은 또한 한국 사회에서 어머니라는 존재가 지니는 상징성을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역사 속 수많은 인물 뒤에는 늘 어머니의 헌신이 있었습니다. 신사임당이 그랬고 수많은 충신과 영웅들의 뒷배경에는 어머니의 기도가 있었습니다. 최성자 여사의 삶 역시 그러한 맥락에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아들의 성공을 위해 자신의 경력을 내려놓고 헌신했던 삶, 그리고 지금 아들의 고난 앞에서 오히려 쓰러진 삶. 이 모든 것이 한국 사회가 지켜보는 한편의 드라마가 된 것입니다. 결국 최성자 여사의 병세는 단순한 개인의 건강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대한민국 정치의 비극과 겹쳐지며 우리 모두에게 권력과 인간, 가족과 국가의 관계를 다시 묻고 있습니다. 지금 국민들이 보고 있는 것은 단순한 병세가 아니라 한 시대의 상징적 장면입니다. 그것은 우리 모두가 잊지 못할 무거운 울림으로 남을 것입니다.